네,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시황을 보는 이 불과 몇 분 사이에 시장이 빠르게 하락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선물 시장이 1에서 2%로 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지금 오후장 들어서 불과 몇 분 사이에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 시장은 약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516선까지 내려서고 있고요. 지금 정말 급격하게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도 0.5% 상승에 그치면서 지금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하방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급등했던 종목들 안에서도 VI가 걸리면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다가 결국 큰 폭으로 하락 전환하면서 지금 VI가 발동이 됐고요. 코미팜도 오늘 15% 가까운 급등을 보이다가 결국 지금 VI가 걸리고 저점 16% 하락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빠르게 낙폭을 키우면서 흘러내리는 출렁이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종목들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종목 토론방 통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기에 앞서서 저희 어제 방송분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좀 정정을 해주신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먼저 정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방송 중에 하나손해보험 관련 사건이 하나생명에 대한 부분으로 잘못 오인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고 그 사건은 하나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우리 관계자분들이나 또는 투자자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본의 아니게 전해드리게 되었는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하나생명 관련 분석 속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까지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부터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코스닥 시장도 상승 전환을 하면서 0.45%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540선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 빠르게 하락 전환을 했다가 계속 등락이 극심하게 지금 오후장 들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5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고가 권역의 692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빠진 것이 42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이제 반등 파동 우리가 본다면 한 요 정도, 그리고 510포인트, 520포인트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 되겠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 코스닥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른 게 아니고 바이오주 위주의 상승이 상당 부분 나타났었고 거기에서는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전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라든지 또는 치료제 관련주들이 이유 없이 많은 상승폭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오늘 금요일 시장과 겹치다 보니까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이런 1750포인트가 사실은 주가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전 고점이었던 225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내려와서 1439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이에 따른 반등 파동 자체가 1750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이 부분 자체에 대한 저항을 막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 것이 갑작스럽게 시장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이제 다시 한번 우리한테 위험을 제기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네. 우리가 좀 더 단기적인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되 그 현금으로 다시 한번 더 조정이 보였을 때는 우리가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아시아 증시는 글쎄 홍콩이라든지 대만 가까운 지수도 조금 탄력에 둔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시장만 유독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분명 미선물 시장이 조금 더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주말을 앞둔 좀 경계감이 작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죠. 사실 일단 미국의 지금 확진자 수 자체가 중국의 확진자 수를 넘어섰던 부분 그리고 지금 유럽 사태 자체가 쉽게 진정이 안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다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 물량 자체가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 물량은 아니거든요. 결국 애탁금은 늘어나지만 신용은 줄고 있다는 것은 캐시일 확률이 대단히 높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 대출을 이용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상당한 뭐랄까 이제 매수 전환이 안 되는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상승이 제한적인 부분으로 연출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V자 반등은 어렵다는 것을 뭐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일부 차익 매물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특히나 코로나19 관련한 시즌이라든지 관련한 종목들 안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네. VI가 걸린 것이 이제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 중심으로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오후장 들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주말을 앞둔 경계감과 더불어서 일단 시장에 좀 큰 출렁임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금 코스닥 시장이 0.7% 상승으로 올라서면서 불과 몇 분 사이에 코스닥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나 싶은데 또 장중의 변동성을 보니까 확실히 정말 외바닥으로 끝나지는 않는구나. 시장의 변동성 계속 염두에 두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종목들 안에서도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토론방 찾아가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전반적으로는 투심이 긍정적이었는데 분명 오후장 들어서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매지온이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찍으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12%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론방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계실까요? 어제 신라젠에 이어서 오늘은 매지온 찾아가 봅니다. 자, 매지온이 오늘 실검에 떴다. 오늘 천장에서 마감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대가 다소 지금 꺾이고 있죠. 형이 매지온 잘 붙들고 있으라 했지. FDA 삼상 성공기업의 가치를 되찾을 것이다. 사실 어제 신라젠은 토론방을 보면 불신이 조금 많았는데 매지온은 희망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주총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NDA 예정대로 신청하고 약간 협상도 순조롭고 상에 잡고 물렸어도 연초 대비 수익권인데 버틸만 하지 가자라고 하셨는데 주총에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심어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의 상승? 뭐 사실 우리가 이 매지온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주가 추이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크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번 우리가 11월 달에 한번 크게 하락을 했던 것이 1차 지표가 실패했다라는 부분이었고 2차는 그래도 성공적이었다는 부분이었는데 뭐 일단은 시장이 판단했을 때는 실패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주가적인 부분 자체가 반등을 나타나더라도 그 반등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반등을 붙이지만 이 반등 자체가 이 매지온만에 대한 반등일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오늘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바이오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반등폭이 상당 부분 나타나는 시장의 흐름이었고 특히 이렇게 낙폭이 과대했던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상당 부분 붙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인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25만 7천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우리가 현재 10만 원대까지 가격이 깨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도 약 65% 정도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물량 자체가 고가권역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될 확률이 높겠죠. 자, 안에 분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오르면서 다시 한번 고가권역에서 상당한 거래량을 튀어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무작정 주총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다. 뭐 그렇게만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겠고요. 전반적인 바이오주들의 반등 속에서 똑같이 이런 매지온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붙이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 거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주는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네. 일단 지금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일시적인 반등 수준으로 좀 본다라는 걸까요? 네, 뭐 순환매를 이루고 있는 과정 중에 한번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토론방에서는 희망 가득 찬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좀 일시적인 반등 수준에서의 오늘의 상승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만약에 상한가에 오늘 잡으신 분이면은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반등을 그래도 다음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났을 때 네. 왜 그렇게 위에서 계속 잡으세요? 그거는 네. 최대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절제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습관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안 좋은 습관이시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금
가다듬으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계속해서 오늘 밤 하원 표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의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된 이후에 좀 미선물 시장의 변동성을 주자 우리 시장에서도 같이 좀 흔들림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코스닥 시장이 약보합으로 전환을 해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주총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진칼의 토론방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진칼 지금 주총이 지연이 되면서 12시 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변동성 굉장히 확대하면서 5%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주총 빨리빨리 좀 합시다. 기다리다 죽겠어요. 자, 누가 주총 라이브 좀 해주세요. 별풍선 쏴주게. 지금 주총에서 이런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서 지금 이 투표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한진칼의 토론방이 뜨거웠습니다. 이번에 조원태 회장 쪽이 승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진짜 본싸움이 시작이 될 것이다. 장기화를 전망을 하시면서 2라운드 기다리면서 밑에서 입 벌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아직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반 변동성을 확대하는 한진칼. 네. 이번에 조원태 회장 쪽의 승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그렇죠.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는 또 그 조현아 부사장이죠. 그분에 대한 지분이 우호적인 지분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 자료가 많던데요. 일단 우리가 그림 같이 보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지분 구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많은 지분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단은 우리가 조현태 회장 관련된 우호 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 주총은 무리 없이 사내이사안에 대한 선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높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조현아 부사장 측에서 지분을 모아가는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뭐 예측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가 지금 한진칼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자, 크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지금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폭을 어느 정도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상당한 지금 현재는 저항 구간에 좀 놓여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에 대한 반등 자체가 나타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6만 원 선 자체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자리가 되겠죠. 지금 현재 6만 원 선 자체가 뭐랄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단기적인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조금 더 크게 놓고 보시면 우리가 월봉 잠깐 볼게요. 자, 그리고 이걸 주봉으로 조금 돌려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하단에 있던 이 24,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고가권이 96,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등 파동 자체가 지금 44,000원 밴드 정도에 걸립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6만 원에 보시면 되거든요. 이 자리를 쉽게 다시 한 번 더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3월 2일 달에 큰 폭의 상승을 이루면서 많은 거래량을 동반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거래가 크게 터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상방 자체는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속보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 쪽의 승리가 거의 유력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조원태 회장 쪽에 승기를 잡을 것으로 일단 주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승폭을 또 많이 줄였습니다만 향후의 흐름은 계속해서 지분 경쟁에 있어서 좀 주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네요. 현재 지금 주주총회 현장을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기다리시고 지연이 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총의 흐름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네이버의 또 토론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초록창 토론방을 통해서 지금 이 방송도 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그 네이버의 토론방을 또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역시 주총이 있었고요. 5%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 말해줬지 주총날 많이 오른다고. 내가 말해줬지 형이 말해줬지. 이런 얘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토론방에. 자, 주총 때 확실히 올려내주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지금 타도 되나? 주총 끝나고 다시 빼는 거 아니요? 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 있나요? 오늘 주총 이슈인가요?
주총 이슈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내용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매수 못하면 평생 못 사다 결국 끝물에 막찰 탈 걸 하시면서 일단 네이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본 라인 효과로 올라온 건데 소프트뱅크 위기설 가시기 전까지는 힘들 것이다. 지금 코로나19로 일본 내에서도 워낙 좀 타격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네이버도 좀 아직까지는 우려감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글쎄 좋게 보세요. 네, 뭐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가 뭐 우리나라의 팡 업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미국 나스닥에서 팡 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업체들 팡 관련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면서 이 기업들이 보면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있는 부분이 연출되고 있죠. 결국 탈제조업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서비스 업종 안에서도 상당한 뭐랄까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리더격에 대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라 봐야 되는데 자, 그 기업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알파벳에 대한 주가입니다. 알파벳이 이제 구글과 유튜브를 포함 총칭하는 것이 이제 알파벳이죠. 그 구글에 대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등 추이를 상당히 붙이는 모습이었고 하방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러면 1분기 실적 자체에 대한 악재도 사실 페이스북을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페이스타임이라는 이런 뭐랄까요, 뭐 화상 전화에 대한 이용객이 또다시 한 번 더 증가를 하면 지금 트래픽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또다시 한 번 더 자가격리라든지 아니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용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 특히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용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마찬가지로 아마존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라인 매출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뭐랄까 매출에 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네. 자, 요거는 이제 구글이었고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에 대한 주가를 보더라도 지금 오히려 넷플릭스는 조만간 또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집에서 넷플릭스 많이 보거든요. 네. 네. 미국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사실. 벌써 아마존으로 이만큼 주문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하니까요. 네. 미국에서도 이런 온라인 시장이 상당 부분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지금 페이스북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이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카카오와 네이버밖에는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대한 주가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네이버가 최근에 주가가 한번 고가권역으로 올라오다가 한번 빠져버렸는데 뭐 고가권역에서 불미스러운 일 비슷한 부분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한번 하락을 하면 13만 5천 원까지 이번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자, 지금 자리 정도는 저가권역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저도 봅니다. 네. 그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주관의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서비스 별 영업 현황인데요. 요거 네이버에 대한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고 광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43.7%를 차지하고요. 그 밑에 IT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자 이번에 이 라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한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성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자 비즈니스 플랫폼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 페이라든지 이런 광고라든지 쇼핑 검색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게시하는 회원사들이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에 따른 부분은 우리가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대한 매출이 상당 부분 줄었던 부분이 나타났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빅 이벤트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광고나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매출 50% 이상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빅 이벤트가 연기됐다고 하더라도 또 총선이라는 이벤트가 지금 4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비에 대한 집행이 상당 부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연출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세가 좀 더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도 좋다라는 거죠. 네, 뭐 괜찮고요. 제가 만약에 두 종목 중에 한 가지를 고른다면 저는
카카오를 조금 더 사볼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네이버 얘기를 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를 본다면 카카오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겠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모두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진단 주셨고요. 마지막 토론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C 삼립 오늘 장중 20% 넘게 급등을 했고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약세로 전환을 하는 가운데 시장 하락에 좀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5%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요. 토론방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네, SPC 삼립 고점에 몰려서 연상쳐도 회복이 힘들다, 징글징글하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간편식이 많이 팔리면서 빵, 샌드위치 많이 팔리면서 그간 빠졌으니까 그냥 반등 주는 거다. 너무 기대하지 말라라는 의견. 근데 이제 시작인데 무슨 소리야? 더 사도 놓치지 말라고, 이제 놓치면 후회난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지금 사람들이 팽수빵 어디서 파는지 물어본다. 형 말 의미 알지? 긴 말 안 한다라고 하시면서 또 팽수빵에 대한 기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저는 저 형이 어디서 나오는 형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토론방에는 형이 굉장히 많아요. 형이 얘기했잖아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형의 말의 의미, 지금 팽수빵까지도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SPC 삼립은 오늘 근데 너무 고점 대비 많이 밀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 SPC 그룹이 상당히 유명한 그룹입니다. 우리가 뭐 외식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로 볼 수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브랜드 네임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그럼 우리가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파리 없지만 그죠? 파리바게트라든지 또는 파리 크루아상 뭐 그렇죠. 많죠. 그리고 여기에 뭐 이 회사가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 부분이고 던킨 도너츠도 있고요. 파스구찌 뭐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SPC 삼립도 브랜드 안에도 우리가 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그림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지금 현재 이제 화면에 나가실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이 삼립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삼립하면 예전에는 뒤에 곧장 붙어서 나오는 얘기가 호빵입니다. 그러니까 삼립 호빵이 엄청나게 유명했고, 그다음 뭐 지금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 현재 이 SPC 삼립에 대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 그 댓글에서 어떤 형님이 얘기했던 것이 뭐 팽수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팽라비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팽수빵입니다. 그래서 이 팽수빵이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인기를 얻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브랜드 효과로 인해서 반등이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한국경제 TV군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일단은 SPC 삼립 같은 경우에 지금 앞서서 우리가 삼양 같은 경우에도 전에 한번 그 불닭 볶음면으로 볶음면, 한번 큰 이슈가 됐었고, 지금 이 SPC 삼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는 꾸준하게 지금 빠져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은 저런 팽수빵에 대한 인기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것이 많이 팔리든 적게 팔리든 그것을 떠나가지고 지금 일단은 여기에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저런 일종의 뭐랄까요, 최근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를 한번 붙일 수 있는 것들이 뭐 팽수빵 이런 것들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파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오히려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지켜보시면서 보시는 게 맞겠고요. 대신 그 반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주가 추이를 본다면 상단에 있는 이런 자리, 그러니까 한 72,000원 밴드 정도가 되겠죠. 이런 자리에 다시 한번 막힐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렇게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SPC 삼립까지 토론방과 더불어서 진단까지 들어봤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 따로 또 해주신다고요? 네, 뭐 노란톡 친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내일장 관심주와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하락 VI가 지금 많이 걸리면서 코스닥 시장 1% 넘는 하락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시장 계속해서 저희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실전 종목 토론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와운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